민지야, 나 사실 요즘 너무 힘들어. 남편하고 부부 생활이. 그 순간 내 귓가에 스친 친구 수연의 고백은 잔잔했던 내 삶의 호수를 향해 돌멩이를 던진 듯 거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꼭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시간은 벽시계의 초침처럼 묵묵히 흘러갔습니다. 나의 30대 중반의 일상은 마치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을 배웅하고, 점심엔 식탁 위 마른 꽃을 갈아주고, 저녁엔 조용히 차려낸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연속이었지만, 그 안에서 나라는 존재는 익숙함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서로에게 소홀하지 않았고 불화도 없었습니다. 침실에서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하고 편안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편안해서 가끔은 그 안에서 무언가 결핍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나는 그것이 오래된 부부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숙성되어 익숙함으로 변한다고 누군가 말했던가요? 나는 그 말에 나를 맡기고 나의 결혼 생활을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의 잔잔한 일상의 작은 돌멩이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모든 비밀을 공유했던 단짝 친구 수연과의 오랜만의 만남이 성사된 것이었습니다. 카페 창가에 마주 앉은 그녀의 얼굴은 예전과 같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반가움에 인사가 오가고 어릴 적 웃음 가득했던 추억들을 되짚어가는 동안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현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수연의 표정은 돌연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남편 기석과의 부부 생활이 너무나 벅차다고 그 말이 그녀의 입술을 통해 힘겹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과 지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그녀의 두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수연은 조금씩 더 깊은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벅참은 단순한 감정적 불화나 일상의 갈등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예상과는 달리 그녀의 고백은 더 은밀하고 더 직접적인 육체적 고통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애써 외면하려는 눈빛 속에서 나는 점차 그 의미를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기석의 신체적 사이즈가 자신에게 너무나 크고 그의 욕구가 너무나 강렬하여 매번 잠자리 관계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3년이 지나도록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었다고 했습니다. 육체적인 피로감은 물론 기석의 끝없는 욕망이 자신을 정서적으로도 지치게 만들었음을 토로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때로는 한낱 도구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비통한 심경이 그녀의 표정에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나는 그 고백을 들으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친구의 깊은 고통의 연민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호기심이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결혼 생활이 무미건조한 흑백 필름 같았다면 수연의 삶은 강렬한 색채로 물든 한 편의 격정적인 드라마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고통의 중심에 있는 남성, 기석이라는 존재는 나의 상상 속에서 점점 더 강렬하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신체와 끝없는 욕망. 그런 남자와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일까? 수연은 더 나아가 가끔은 그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묘한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더욱 혼란스러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고통과 쾌감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친구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 쉬이 가시지 않는 잔상을 남겼습니다. 나는 문득 내 남편과의 평온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떠올렸습니다. 편안함과 안정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열정도 강렬함도 때로는 아픔까지 동반하는 그런 극단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나의 외면된 결핍과 수연의 고백이 겹쳐지며 나는 알 수 없는 동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연과의 만남이 끝난 후
나의 고요했던 일상에는 작은 균열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수연의 슬픔으로 얼룩진 얼굴과 그녀의 이야기에 등장했던 기석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풍기는 알 수 없는 에너지가 엇갈려 나의 머릿속을 떠다녔습니다. 내가 애써 외면했던 내면의 공허함이 선명하게 떠올랐고, 익숙한 일상의 표면에 미세한 파동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내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했던 나의 세계는 알 수 없는 변화의 기운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동의 끝이 어디에 닿을지는 알 수 없었지만 나는 이미 멈출 수 없는 흐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과의 만남 이후 나의 일상은 더 이상 이전의 고요함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친구의 고통스러운 고백은 끊임없이 나의 귓가에 맴돌았고, 특히 남편 기석에 대한 이야기는 나의 무의식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너무나 강렬한 육체적 욕망과 압도적인 존재감. 그에 대한 상상은 나의 메마른 삶에 전에 없던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나의 평범하고 무미건조했던 결혼 생활은 마치 위선적인 가면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 안에서 느끼는 공허함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늘 조용하고 예측 가능했던 내 남편의 움직임은 기석에 거칠고, 통제 불가능한 에너지와 겹쳐지며 나의 상상력을 거침없이 자극했습니다. 나는 침대 위에서 뒤척이거나 밤늦게 거실, 불을 켜놓고 앉아 내가 결코 경험해 본 적 없는 격렬한 관계의 그림을 수없이 그려보았습니다. 며칠 동안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연의 창백한 얼굴과 그녀가 속삭였던 단어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기석의 형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열정과 고통,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알 수 없는 쾌락이라는 이야기는 나의 상상력을 비정상적으로 자극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치 나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어떤 원초적인 갈증을 깨운 듯했습니다. 그 갈증은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달래왔던, 그러나 알 수 없는 강렬함으로 나를 유혹하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수연의 건강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문득 비타민을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건강을 위하는 친구의 당연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행동의 저변에는 분명 또 다른 은밀한 충동이 도사리고 있음을 나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호기심이었고, 어쩌면 금지된 상상의 끝자락을 직접 확인하고 싶은 욕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그에게서 무엇을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수연의 이야기 속 기석이 실제로는 어떤 사람일지, 그리고 그 강렬함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내게는 어떤 느낌일지.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나는 수연의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걷는 동안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마치 곧 터져버릴 것처럼 거세게 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누르기 전 잠시 멈춰섰습니다. 망설임과 동시에 이 위험한 발걸음이 가져올 결과를 애써 외면하려는 이성이 나의 행동을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멈춰. 이건 잘못된 일이야. 라는 소리가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어떤 강력한 끌림은 이미 나의 이성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끌림은 너무나도 강해서 나는 스스로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벨을 누르고 기다리는 짧은 순간, 이상하게도 긴장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곳에는 내가 예상했던 수연이 아닌 바로 그 기석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순간 나의 온몸에 감각이 얼어붙는 듯했지만 동시에 내 심장은 더욱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집 안은 쥐죽은 듯 고요했고, 그와 나만이 예상치 못한 공간에서 예상치 못한 시간 속에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상과 다른 상황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나의 내면의 감도는 긴장과 기대감은 한층 더 고조되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나는 준비해간 비타민을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수연이 잠시 외출 중이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묵묵하면서도 깊은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 듯했고, 그의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머뭇거리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작은 말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뜬금없는 날씨 이야기였고 그 다음은 형식적인 안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그는 생각보다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은 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나의 내부를 꿰뚫어보는 듯했고 내가 애써 외면하려던 나의 외로움과 공허함을 정확히 간파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 안의 은밀한 결핍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정확히 꿰뚫어보는 듯한 그 깊고 강렬한 눈빛에 나는 어느새 주도권을 내어준 기분이었습니다. 그의 굳게 담은 입술과 그 안에서 희미하게 번지는 미소는 알 수 없는 매력을 풍겼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의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나의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외로움과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도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백이 있음을 무언의 방식으로 드러냈고, 나는 그에게서 나와 비슷한 종류의 결핍을 보았습니다. 육체적인 갈증을 넘어선 더 깊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외로움이 서로에게서 강력하게 감지되는 듯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알아온 사람들처럼 깊이 이해하는 듯한 착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낮고 굵은 울림이 있었고 그의 눈빛은 고요하면서도 맹렬한 불꽃을 품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의 강인해 보이는 외모 뒤에 숨겨진 깊은 고독감은 묘한 매력으로 다가왔고 나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간을 채우고 있던 어색함은 사라지고 대신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미묘한 이끌림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했고 우리의 눈빛 속에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기대감이 교차하는 듯했습니다. 그 기대감은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으로 변해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금기의 문턱 앞에 서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저 멀리 사라지고 알 수 없는 본능적인 충동이 나의 이성을 잠식해 들어왔습니다. 나의 마음은 폭풍 전의 바다처럼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수연이 겪었던 고통과 쾌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 속 기석이라는 남자의 강렬함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채취가 코끝을 스쳤을 때 나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나의 어깨에 닿은 그의 손길은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이끌리는 듯했습니다. 망설임은 한순간에 연기처럼 사라지고 나는 모든 것을 맡긴 채 그의 존재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나의 손끝에 닿은 그의 체온은 뜨거웠고 그의 숨결은 내 피부를 스치며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나의 의식은 산산조각 흩어지는 듯했습니다.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저항은 그의 강렬함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강렬함은 수연이 말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고 나의 예상과는 차원이 다른 거대한 힘으로 나를 휘감았습니다. 나에게는 낯설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감각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강렬한 육체적 충동과 알 수 없는 황홀감 속에서 나는 죄책감과 동시에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지냈던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했습니다. 익숙함 속에 잠들어 있던 내 육체가 그의 거친 움직임 속에서 낯선 쾌락을 깨달았고 그 깨달음은 나를 한없이 깊은 새로운 나락 속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 짜릿함은 순식간에 나를 사로잡았고 나의 평범했던 일상은 한순간에 지워지는 듯했습니다. 나의 내면은 이미 흔들리는 경계를 넘어 미지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의 끝이 어디일지 알 수 없었지만 그날 밤의 감각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나는 앞으로도 그의 품에 안길 수밖에 없을 것만 같은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죄책감과 쾌락이라는 두 상반된 감정이 뒤섞여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나는 내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기석과의 관계가 시작된 이후 나의 일상은 마치 이중적인 그림자로 뒤덮인 듯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평범한 주부 민지로서의 삶을 연기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남편의 식사를 준비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친구들과 형식적인 안부를 주고받으며 거짓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혹은 아무 일도 없는 듯한 착실한 아내이자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내가 은밀하게 숨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혹은 그와의 짧고 위험한 만남 속에서 나는 세상의 규칙에서 벗어난 또 다른 나를 마주했습니다. 나의 존재는 이 극과 극의 양면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숨겨진 만남이 이어질수록 일탈에서 오는 스릴과 짜릿함은 나를 강력하게 유혹했습니다. 그의 품에서 나는 오랜만에 나 자신조차 잊고 지냈던 강렬한 쾌락을 느꼈고, 그것은 메말랐던 내 감성을 다시금 깨우는 듯했습니다. 그의 강렬한 숨결, 압도적인 존재감, 그리고 나를 사로잡는 뜨거운 육체는 나의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그와의 시간 속에서 나의 존재는 가장 생생하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강렬함은 내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기에 나는 점차 그 순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을 것만 같은 중독성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 끝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불빛처럼 그와의 만남은 나에게 감정적인 탈출구이자 숨통을 트이게 하는 유일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달콤한 유혹의 이면에는 깊은 죄책감과 끊임없는 불안감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의 실체가 수연에게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나의 심장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었고, 남편을 기만하고 있다는 사실은 말마다 나를 갉아먹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마치 가면을 쓴 광대 같았습니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연극 속의 인형 말입니다. 나의 평범했던 결혼 생활은 이제 거짓된 가면처럼 느껴졌고, 남편과의 모든 대화와 다정한 스킨십은 이중적인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와 나눴던 평온한 밤들이 이젠 기만의 시간처럼 느껴졌고, 나 자신이 한없이 더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나의 몸은 남편과 함께 있었지만 나의 정신과 감각은 여전히 기석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 맛보는 은밀한 위안은 너무나 강렬하여 나는 그 덫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갈증은 채워질수록 더욱 깊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마시는 소금물처럼 갈증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심해지는 듯했습니다. 우리의 은밀한 만남은 주로 남편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낮 시간 혹은 퇴근 시간 전에 짧은 틈을 이용해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매번 완벽한 알리바이를 만들고 행여라도 들킬까 노심초사하며 휴대폰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수연의 집 근처에 있는 그의 아파트로 향하는 짧은 발걸음은 매번 나의 심장을 조여왔지만 그 긴장감 속에서 묘한 쾌감 또한 느껴졌습니다. 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나는 마치 다른 세계로 발을 딛는 듯한 아찔한 환상을 경험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과 나의 평범한 역할들은 그 두꺼운 문 너머로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와 단둘이 있는 그 공간은 온전히 우리만의 성역이 되었고, 그 안에서 나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운 금지된 쾌락의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육체는 여전히 수연이 말했던 것처럼 압도적이었고, 그의 강렬한 욕망은 나를 모든 생각과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듯했습니다. 나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욕망의 깊이를 그의 품에서 깨닫게 되면서 나는 점차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날이 갈수록 눈에 띄게 지쳐갔습니다. 나의 친구이자 동시에 내가 기만하고 있는 이 관계의 가장 큰 피해자. 그녀는 남편 기석의 잦은 외출과 눈에 띄게 차가워진 태도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나의 앞에서 그녀는 남편이 예전 같지 않다며 우리 부부가 어쩐지 멀어진 것 같다며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번진 짙은 다크서클, 초점 없는 눈빛, 그리고 미처 감추지 못하는 야윈 어깨는 나의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죄책감은 한계를 넘어섰고 친구의 고통스러운 표정은 마치 나를 향한 준엄한 심판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침묵할수록 수연의 고통은 깊어졌고 그 침묵은 나를 더욱 끔찍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매번 그녀의 눈을 피하고 뻔뻔하게 거짓 미소를 지어야 하는 상황은 나를 숨 쉬기조차 힘들게 했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매 순간 나의 양심이 소리치는 듯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석의 손길, 그의 시선, 그와의 은밀한 시간들이 주는 강렬한 자극은 나의 결심을 매번 무너뜨렸습니다. 마치 마약처럼 나는 그에게 중독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매력이 나의 이성을 지배하고 그의 존재가 나의 모든 생각을 잠식했습니다. 수연이 겪는 고통이 나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면서도 나는 이 위험한 관계에 덫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힘이 없었습니다. 나의 정신은 두 개의 자아 사이에서 찢겨나가는 듯했습니다. 하나는 친구의 행복을 바라며 고통스러워하는 민지. 다른 하나는 금지된 쾌락에 탐닉하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민지. 이 두 개의 자아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벌였고 그 싸움은 나를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두통과 불면증은 나의 일상이 되었고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기석과의 만남이 이어질수록 그의 눈빛에도 어딘가 모를 불안감이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이 관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은 처음의 스릴을 넘어 점차 무거운 압박감으로 변해갔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낯선 시선이라도 느껴지면 온몸에 피가 식는 듯했습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감시당하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했고 내가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한편의 스릴러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평범한 주부로 살던 나의 삶이 이제는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드라마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나의 모든 것을 조금씩 잠식해 들어왔고 그 조여오는 숨통 속에서 나는 서서히 나의 본래 모습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덫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아니 벗어날 수 있기는 한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나의 세상은 점점 더 어둡고 좁은 끝없는 미로 속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나의 심장은 이 이태로운 줄타기 속에서 언제 터져버릴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두근거렸습니다. 위험한 줄타기 같았던 우리의 비밀스러운 만남은 결국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파국을 향해 치달았습니다. 나의 내면은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쾌락과 죄책감의 혼재 속에서 나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나는 달콤하지만 위태로운 환상 속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이기적인 환상을 가차없이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 균열의 시작은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는 순간 휴대폰 진동이 짧고도 신경질적으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수연의 어머님.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현실보다 빠르게 나를 잠식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지하실로 떨어지는 듯한 감각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다급하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지야, 수연이가 쓰러졌어. 병원에 입원했대. 그 말은 마치 나의 심장을 꿰뚫는 벼락과도 같았습니다. 나의 머릿속은 한순간에 새하얗게 변했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열음이 내 심장에서 나는 소리인 양 온몸을 울렸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창백하게 누워있는 수연의 얼굴을 보는 순간 나의 모든 환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링거를 맞은 가느다란 팔뚝, 힘없이 축 늘어진 손. 그녀의 모습은 내가 알던 활기찬 친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야위고 생기 없이 파리한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나를 짓누르던 죄책감과 회한의 무게를 절감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이 마치 나로 인해 시작된 것만 같았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 나의 비겁한 침묵이 수연을 이렇게 만든 것이라는 날카로운 자책감이 나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친구의 고통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나의 어깨를 짓눌렀고 숨 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내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친구를 향한 연민인지 나 자신에 대한 비참함 때문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한편에 서 있는 기석의 모습도 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에 당당하고 무표정하던 모습과는 달리 완전히 초점 잃은 눈으로 수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상심과 자책감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충격이라도 받은 듯 넋 나간 표정으로 하염없이 수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텅 비어버린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깊은 후회와 뒤늦은 깨달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그제야 자신의 무심함이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가정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들었는지를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은 나의 가슴을 더욱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와의 비밀스러운 관계 속에서 그의 외로움에 공감하고 그의 강렬함에 이끌렸던 나의 모습은 그의 진짜 외로움과 고통 앞에서는 한낱 유치하고 가증스러운 자기 연민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수연이라는 존재를 볼모로 각자의 결핍만을 채우려 했던 비겁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수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나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굳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관계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명령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달콤한 유혹이었을지언정 그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내가 그를 계속 만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갈망했던 살아있음은 친구의 고통 위에 세워진 위선적인 만족에 불과했습니다. 나의 내면에 만연했던 비겁함과 이기심이 마치 칼날이 되어 나 자신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기석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를 끝내겠다는 단호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그의 답장이 나를 다시 한번 혼돈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고 싶습니다. 그의 메시지에는 간절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별의 마지막 관계를 부탁하는 그의 요청은 나의 심장을 다시 거세게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해야 한다는 이성과 그의 마지막 갈망에 이끌리는 본능이 나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말아야 한다는 단호한 결심과 동시에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묘한 끌림이 나를 유혹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면 한 번만 더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을 온몸으로 느껴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로 얼룩진 이 관계를 완전히 매듭짓기 위한 의식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던 금지된 욕망이 이성을 삼켜버렸습니다. 나는 결국 그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은 병원 근처 인적 없는 외진 공원 주차장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차 안은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끝을 알리는 비애와 아직 사그라지지 않은 열망의 잔해를 읽을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내 몸에 닿는 순간 나는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필름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렬함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배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의 마지막을 고하는 의식처럼 절망과 뒤섞인 육체의 갈망을 나누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이나 쾌락의 탐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애도와도 같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들은 그 어둠 속에서 조용히 사그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와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나의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나의 온몸을 감쌌고 나는 비로소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은 해방감이 아닌 깊은 상실감과 더불어 찾아온 비참함이었습니다. 나의 짧은 일탈은 끝이 났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크고 잔인하게 나의 삶에 짙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나의 욕망이 초래한 결과가 이렇게 처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나의 삶은 공허했고 허탈했고 그리고 한없이 비참했습니다. 사랑과 욕망, 죄책감과 양심 사이에서 길을 잃었던 나의 감정들은 이제 오직 후회와 통증만을 남겼습니다. 그에게서 느꼈던 짜릿한 강렬함은 온데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한없이 차가운 고독감이었습니다. 내 안의 모든 활력이 사그라지는 듯했습니다. 어두운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나의 발걸음은 마치 한 세기를 건너온 듯 무겁고 지쳐 있었습니다. 위험했던 일탈은 나의 삶에 깊고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남겼습니다. 기석과의 마지막 밤 이후 나의 내면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에게서 느꼈던 모든 강렬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밀려온 것은 한없이 차갑고 무거운 죄책감과 후회였습니다. 수연을 마주할 때마다 나의 심장은 날카로운 비수로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나는 한동안 밤잠을 설쳤고 작은 소리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색깔이 회색으로 바뀐 듯했고 나의 모든 활력은 바닥을 친 듯했습니다. 나의 짧은 일탈이 초래한 대가는 너무나 크고 잔인하게 나의 삶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 그림자는 한동안 나의 모든 일상과 생각, 그리고 감정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씩 상처는 아물어갔습니다. 나는 나의 깊은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 평범한 일상을 연기해야 했습니다. 친구로서 수연의 곁을 지키려 노력했지만 나의 시선은 늘 비겁함과 미안함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수연과 기석 부부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음을 멀리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안정감을 찾아가는 듯했습니다. 기석 또한 그녀의 곁에서 전에 없는 다정함과 세심함으로 아내를 보살피는 모습이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분명 아내의 고통을 통해 자신들의 관계를 되돌아보고 진심으로 가정을 붙잡기 위해 노력하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가며 서로에게 집중하고 깨어진 관계를 봉합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저지른 일의 비참함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친구 부부의 재정비를 지켜보며 나는 자연스레 나의 부부관계를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일탈이 오직 기석의 유혹이나 나의 일시적인 충동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에는 나의 결혼, 생활 속에서 채워지지 않았던 깊은 외로움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그 외로움을 감정의 메마름, 혹은 삶의 당연한 일부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나의 가슴속에 깊이 박힌 아픔과 죄책감은 나를 정직하게 나의 내면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나는 나의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나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나의 솔직한 감정과 그동안 느꼈던 공허함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기석과의 비밀스러운 관계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왜 그토록 외로웠는지, 우리의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미건조해졌는지, 내가 무엇을 원하고 기대했는지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나의 고백에 남편은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했지만 이내 진지하게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나는 혼란스러움과 동시에 나를 이해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랜만에 길고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해와 아쉬움을 조금씩 풀어나갔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남편에게도 잊고 지냈던 자신의 감정과 우리의 관계를 되돌아볼 기회를 주었습니다. 대화와 이해의 시간을 거치며 나의 부부 관계에도 서서히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 대신 서로에게 귀 기울이게 되었고, 형식적인 일상 대신 서로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관심과 사소한 배려가 쌓이면서 우리는 잊고 지냈던 서로의 온기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처럼 몰아치는 열정은 아니었지만 잔잔하고 따뜻한 위안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삶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은 여전히 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가끔 수연과 기석 부부와 함께하는 부부 모임이 있었습니다. 다정한 친구와 평범한 남편,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나 나들이 자리에서 나는 가끔 기석의 눈과 마주치곤 했습니다. 스치듯 닿는 그 시선 속에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의 잔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시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거나 하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이 주고받는 언어는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묘한 기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날의 뜨거운 기억들, 혹은 끝내 지울 수 없는 비밀의 흔적들이 우리 둘 사이에 흐르는 듯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설명하지 못할 어떤 감정의 그림자를 느끼곤 했습니다. 그 감정은 죄책감과 아슬아슬한 향수가 뒤섞인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여운이었습니다. 짧고도 위험했던 나의 일탈은 끝이 났지만 그 경험은 나의 삶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 흔적은 고통과 후회의 기억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민지와 수연, 기석. 우리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아픔을 겪었지만 그 아픔을 통해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삶의 의미를 다시금 고민하고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수는 잊히지 않겠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우리는 모두 이전보다 더욱 성숙해지고 단단해진 듯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고요한 일상은 이전과는 다른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